그런데요, 비명의 현직 의원과 친명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자마자 적대적으로만 얘기하고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의견이 분명하시잖아요. 그럼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인지. 얘기도 하기 싫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할 거예요. 입 닫지 마세요. 입을 늘 여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입을 열고 계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욕을 하십시오. 그럼 돼요. 그러니까 그만하십시오. 재명이네 마을이잖아요. 네. 그럼 재명이가 이장하는 게 맞지. 상호네 마을은 상호가 이장하고 뭐 그런 걸 가지고 저는 너무 작은 걸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너무 지금 민주당이라는 큰 당을 네.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사실 별로 정치적 담론에 올라올 내용들이 아니라고 봐요. 재명이네 마을이라고 절언을 하라.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현장을 찾았을 때 이게 울산이었나요? 박용진 의원과 이른바 개딸들의 언쟁, 일단 화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이제 개딸분들의 그런 강경 지지층들의 주장을 일부 이제 옹호하시는 분들 주장이 이거예요. 이건 단순히 프레임이다, 악마화시키는 거다. 왜 민주정당의 그런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열성 당원들의 주장이 있는 걸 왜 무시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개딸과 관련해서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그분들의 주장이 소수의 세력인데도 불구하고 과잉대표되고 굉장히 큰 목소리로 반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당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위하고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 이게 좀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을 옹호했던 홍위병들이 뭐 했습니까? 예.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원로들 그냥 끄집어내고 모욕을 주고 혼내주고 심지어 처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욕을 먹었던 건 뭐냐면 절차나 무슨 제도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의 권력을 쥔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나서서 그 옹호 노릇을 했거든요. 저는 개딸들의 주장이나 뭐 그분들의 정치적 열정적 활동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지금 김남국 코인 사태도 김남국이 잘못한 게 없다. 욕하지 마라. 이재명 사법 리스크도 이재명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돈봉투 사건에도 돈봉투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극단적인 주장을 이재명을 옹호한다는 핑계로 그 권력을 비호하는 세력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와 다른 그 극단적 주장을 분리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당권을 가진 사람과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 주변이거나 당 바깥에 있는 소수의 주변 세력입니다. 그걸 분리조차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개딸이 정치적 의사표현인데 왜 뭐라고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화내고 있는 게 아니다. 그분들의 그 요구나 그분들의 위치나 그분들의 주장 자체가 모택동의 홍위병과 똑같은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화면을 다시 보니까 이제 그 피켓 중에 안동 예천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저기가 아마 경상북도인 모양이에요. 이 자리에서 뭐 박용진 의원과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개딸 간에 이제 약간의 뭐 약간이라고 하면 좀 더 너무 제가 축소했는지 모르겠지만 꽤 언쟁이 높아졌는데 박성문 비서관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런 사례들? 뭐 왜냐하면 문자 폭탄 많이 받았다고 이 자리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아직 오프라인에서 충돌하거나 그런 적은 없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상황 자체가 이제 박용진 의원이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도당에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 갔던 상황이라고 경북도당이요?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실랑이가 좀 벌어진 것인데 결국에 둘 다 이제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포용성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대중정당이고 소수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정당이 아닐 뿐더러 사실은 당 안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대하게 될수록 우리 안에 있는 확장성이 더 좁아지고 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당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좀 한마음으로 당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은 다 동의할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뭐 저런 현상도 있는 노력을 거죠. 해야죠. 네, 예. 노력을 해야죠. 상호 내 마을은 상호가 이장하는 게 맞다. 우상호 의원.
뭐 이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뭐 박성민 비서관이 지금 뭐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비판했다가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양소영 민주당의 전국 대학생 위원장이 있습니다. 여러 좀 침묵을 하다가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벗어난 정당이 되었습니다. 국민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불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투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민주주의 감수성이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구나. 네. 위기 상황이구나. 옛날 민주당이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의 역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정치폭력, 욕설, 그다음에 뭐 조리돌림, 누구를 강하게 지지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단지 내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남의 주장을 비판하는 걸 넘어서서 네. 다른 사람의 입을 틀어막거나 내 주장을 강요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폭력이거든요. 이 폭력을 막자는 거예요. 폭력 행위와 결별해. 사람. 양소영 위원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면담 요청을 했는데 실무진 차원에서 거절당했다. 뭐 이 얘기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젊은 그 정치인들 지망하는 이들의 당 대표와 면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지난번 의총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홍영표 의원 등 많은 의원들이 이런 어떤 양소영 위원장이라 이렇게 하는 걸 좀 우리가 그 저지하는 결의문을 내자라고 이제 그때 이제 제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김용민 의원이 갑자기 나와서 청년들 뭘 우리가 보장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가 싸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아마 박홍근 원내대표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의문 한번 채택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재명 대표가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반대도 있고 한데 그런 거 그냥 원하시는 분들만 이름 써서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렇죠. 그렇게 박광원 원내대표가 예. 자 이걸 이제 전체 명의로 할까요?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거 원하시는 분들만 이름 써서 하십시오라고 그냥 본인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노선을 좀 정한 것 같아요. 이미 본인의 여러 가지 어떤 이 당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혁신위원회 띄운다고 이야기한 지 벌써 뭐 보름이 넘어가는데 뭐 전혀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본인은 이 정치적인 위기를 개딸과 함께 돌파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난번 민영배 의원의 소개로 이 양소영 위원장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또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를 보면 결국 본인의 어떤 친명 핵심과 개딸들 이걸 가지고 당내에 혁신하는 비명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막아내겠다. 아마 그런 노선으로 이미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뭐 개딸 강성 지지자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박성 비서관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거 여쭤볼게요. 구정 차장님께 먼저 구정 차장님께 얘기를 해야 될 게 강성 지지자들 말고도 일부 친 이재명계 유튜버들에게 휘둘린다는 얘기까지 오늘 뭐 중앙일보가 기획기사 형식으로 한번 기사를 썼던데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아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막아내기 위해서 당의 친명계 일색으로 이 새로운 그 세력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것인지 아마 지금 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어떤 분석은 후자, 즉 친명계 중심으로 공천을 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함께 돌파해낼 사람으로 공천도 하고 총선도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결과는 더 많은 중도층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총선 승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근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민주당 출신 인사들에게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어떻게 되든 일단 내가 먼저 살겠다. 뭐 이런 인식이 지금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뭐 일부 말이긴 하지만 수박 전부를 뭐 험지나 뭐 이런 데 보내서 심판할 수 있게 해주길 혹은 대한민국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뿐이다. 이런저런 그 친 이재명계 혹은 진보 유튜버 목소리도 사실 직접 좀 듣고 계시죠? 예, 뭐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고 있고 아무래도 요새는 사실 뭐 TV를 보는 분들보다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수 정당에서도 보수 유튜브가 계속 발달하고 있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보 계열 유튜브라고 할 수 있는 채널들이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당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어쨌든 수박이라는 뭐 명칭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계속 자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의원들이 동조하거나 함께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도부의 리더십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명, 친명, 뭐 정청래 의원 얘기도 있고요. 개딸들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주제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